재개발 아파트 추진 준비 현장 정보를 담아 보았습니다. 마포구 6호선 라인 가흥창 역세권 1구역, 2구역 한석구역과 3구역의 신수구역, 그 다음에 상수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대흥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은 역세권 시프트 사업으로 역세권 250m에서 350m 내 용적률을 500에서 600%까지 올려주는 민간 재개발 사업으로 주민들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7년 정도 기간을 잡고 있는 1000세대 미만이거나 그 이상의 아파트 재개발 사업으로 단기간에 아파트를 입주할 수 있게 서울시 오세훈 시장님의 재개발 사업 중 하나입니다. 재개발은 고수들만 하는 것이라고 했지만 요즘은 정부에서 사이트 관련 자료와 서울시 공고를 보면 주민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정보가 많습니다. 우선 정부에서 주거정비지원기구라고 LH 사이트에 들어가서 가로주택 사업을 검토해 보시면 노후도 충족도가 나오면 구청이나 서울시에 보내면 이렇게 메일로 가설계를 해줍니다. 사업 기간도 줄여주는 아주 좋은 정보를 서울시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 모아타운 재개발은 가로주택 사업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오세훈 시장님의 재개발 사업으로 주민들의 주차 편리성, 녹지 공간 확보 용적률을 상향해주는 엄청 좋은 사업이라고 합니다. 원주민 정착률도 높여주고 공공지원을 통해 자금도 지원해주는 자치구에서 공모하거나 주민 지원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좋은 정책들을 시대에 따라 나의 자산을 이끌어준다 하면 내 집 마련과 신축 아파트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의 80% 이상의 재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 많아지고 있는 이유는 10년 동안 지어져야 할 재개발 구역을 300구역 이상 해제된 데에서 아파트 공급 물량과 임대 아파트까지 안 나오니 기존 구축 신축 아파트가 오름세가 되고 임대 물량도 안 나오는 바람에 서민들조차도 임대 아파트 들어가는데 기하신 몸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 이 점을 파악하고 현실에 놓여 있기에 빠른 단계를 줄여 입주율을 높이는 재개발 아파트를 서울시에서 주민뿐만 아니라 관청의 도움도 많이 받아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만 해준다면 나라의 경제성장까지도 한몫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런저런 사업들이 우리 지역하고 맞는지 확인해 보면 여러분들도 새 아파트에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당길 수 있습니다. 재개발 추진 준비를 하다 보면 몇백 명의 조합원들을 만나보면 별별 사연들이 많습니다. 자산을 늘려가신 그 어려웠던 시기들을 이겨내고 자산 형성 과정들을 다 쏟아내고 가십니다. 지자체는 잘 모르지만 주민들은 자기 지역을 잘 압니다. 주민들끼리 처음 3명에서 5명 정도 모여서 통장이나 지역에 오래된 부동산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도와주면 좋죠. 주민들의 신뢰도가 있어서 동의서 받을 때 동의를 높이는 좋은 결과도 있습니다. 물론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통장님이나 지역에 오래 거주하신 신뢰도 높은 분들이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소방차 하나 다니기 힘들고 주차난으로 불편함을 해소하고 좋은 녹지를 만들어준다고 하면 안 하실 분은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부동산 정책 정보를 알아서 맞추어 추진 준비해 나가시면 됩니다. 마포구에서 역 주변으로 보면 도보 10분 거리의 허름한 주택단지들을 보면 개발이 덜 된 지역으로 주민들 움직임이 있습니다. 마포 6호선 라인에 보면 한층 주민들의 개발 의지가 강한 곳들입니다. 예를 들어 대흥역과 상수역, 가흥창역, 합정역, 마포구청역 주변에 보면은 이번에 그 마포구청역은 서울시에서 모아타운 재개발 사업을 공모를 해서 주민들이 많은 정보를 공유해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작도 해보지 않고 안 될 거야 하는 개념보다는 정부의 부동산 시책을 보고 우리 지역에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마포 지역은 이렇게 재개발이 활발히 추진 준비 진행 중입니다. 지역에서 수년간 거주하면서 주변 지역이 재개발되어 도로가 없던 동네에 길이 만들어지고 대규모 공원이 생기는 등 주거 환경이 좋아지는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그곳 주민들이 내 집 마련을 하거나 월세에서 전세로 늘려가고 또 다른 주민은 임대 아파트에 들어갔습니다.
작은 돈을 모아 빌라라도 사놓고 재테크하라고 조언해주고, 전세는 그대로이지만 내 집 마련하면 아이들에게 안정감이 있어 심리적으로도 좋은 영향이 있습니다. 또 공원도 생기고 주위 환경이 좋아지면 새 아파트 주위에 함께 동반 상승을 이끈다고 조언을 듣고 내 집 마련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마포 지역은 현재 주민들끼리 모여서 재개발 추진 준비는 기회를 보고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접 참여해 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릅니다. 사전 요청 단계에서 마포구청은 50% 접수를 하고 60% 이상 동의서를 서울시 접수하는 등을 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주민들의 노력과 봉사가 필요한지 모릅니다. 본인 거주하는 지역이나 소유하고 있는 지역 주민이 준비하는 단계를 보면 다른 지역에서 와서도 배우고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도 정보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주민들 설득을 최대한 이끌어내기 위한 방법 등을 주민들이 주변에서 추진하시는 분들이 도와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길 건너 중형 아파트가 23억이고 소형이 17억에 거래된다는 실거래들이 있으니까 같은 주민들끼리도 말은 안 하지만 속이 불편하고 속상하죠. 더 위치 좋고 오히려 땅값이 더 나아가는 위치인데도 주변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 대우를 못 받고 있으니 주민들이 나선 것입니다. 요즘 정부에서 서울시 주거정비지원기구라고 하는 사이트에 가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그 지역의 검토 대상 되는지 체크하고 신청하면 공무원들이 옵니다. 주민동의 30%를 받아서 신청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서 초기에 주민들에게 좋은 정보이기도 합니다. 가흥창 역세권 재개발 사업도 처음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한다고 2019년에 동네 주민들이 조그맣게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문에 보니까 범위를 조금 더 넓혀와라, 높이를 보니까 15층 미만으로도 나오는데 사업성이 따지고 봤을 때 초역세권인데 비해서 용적률이 너무 낮아가지고 이번에 역세권 재개발 사업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용적률이 너무 낮게 나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최고 높이 35층이 가능한 지역이 될 것이라고 해서 동의서를 진고하고 주민들이 단합해서 지금 진행을 열심히 하고 있어서 마포구청 접수가 끝나고 서울시에 올라가는 지금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면서 동의서와 지장을 찍어 갖고 신분증 복사하고 이런 일들을 진행을 쭉 하고 있는데요. 주민들의 사정 얘기를 알고 어떤 추진위원장들은 보람도 느끼기도 합니다. 상담도 해주고 자녀들까지도 지방에서 주말에 올라와서 연로한 부모님의 주거가 열악하니 좋은 곳에 살게 되면 좋다고 자녀들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설득은 빌라들은 좁고 주차 협소로 동의율이 높은데 오래된 상가주택도 어르신들이 건물 짓는데 원자재 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10억 이상의 건축비가 놀라가지고 짓지도 못하고 요즘 건축이 더 까다로워져서 빚만 진다고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자녀들에게 1+1 상가 감정가에서 드린다고 하면 이런 내용으로 세무사 상담을 통해 긍정적인 내용을 이끌어내면서 동의서 받고 반응이 좋습니다. 조합 설립하기 전 단계까지도 주민들의 많은 협조가 필요하겠지만 앞으로 잘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재개발 추진 준비 진행을 도움을 주면서 서울시 정책은 이번만큼 좋은 기회가 왔다 해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의 신축 아파트가 꿈꾸는 게 아니라 실천함으로 해서 주민들 모두의 희망이 아닌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 재개발 추진 준비위원을 하고 계신 분들을 만나보면 진행 과정이나 애로점, 주민들 설득 과정을 공유하면서 주민들의 동의를 높이는 사례들을 공유하고 이미 끝난 아현 뉴타운 조합장님을 만나면서 그분들은 조합 추진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정보를 교환하고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분들을 만나보면 활기에 차 있고 재개발 사업에 대한 경험 얘기해주면서 주민들의 아파트 만들 의지와 관공서 협조만 있으면 성공적인 사업으로 이끌 수 있고 정부의 주택 공급에도 일조를 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 그래도 작은 평수나 주택이나 빌라들은
동의서 내시는데 적극적이지만 상가주택이나 상가 건물들 소유자들은 설득하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원자재 값도 오르고 소방법 강화로 엄두도 못 내고 계십니다. 건축비도 10억 이상이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고령자들이라서 질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또 옆집도 9억이라 건축할 때 옆집 잘못 건드려서 누수 발생하면 법적 문제로 보상 문제로 이웃 간 분쟁도 생긴다고 합니다. 이런저런 감당은 정말 많고 신축 건물 지으면 수익이 건축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서 수익이 나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난 건축비로 노후에 은행빚 갚느라 수익이 더 떨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팔자니 양도세가 엄청 나오고 이럴 때 재개발 진행하면 아파트 나오고 상가 나오면 노년의 새 아파트와 자식들 나누어지기 쉽게 구분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되어지는 것인데 노련하신 분들은 세무사하고 상담을 받으셔서 좋은 결론이 나오면 협조하시고 잘 모르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자녀들을 보내 상담을 받거나 한 번쯤 들려서 잘 돼가냐고 하십니다. 어떤 조합원들 중에서 건물을 꽤 큰 거 가지신 분은 자기 자식들은 너무 사이가 좋아서 절대 싸울 일이 없다고 하시는데요. 모든 자식의 생각은 다 다르고 다릅니다. 큰 자녀가 부모를 모시고 살면서 월세를 받아 케어했는데 나중에 유류분 청구 소송에서 가져갔습니다. 형제자매가 소송전으로 왼수가 되었습니다. 재개발 지역에 건물이 있는 소유주 어르신들도 계십니다. 절대로 동의서 안 낸다고 했던 어르신 자녀 중에 개발이 되어서 형제끼리 공유로 말고 개별로 받아갈 수 있는 상담을 받고 갔습니다. 또 도로변 건물 자녀 한 명 중 사업 부진으로 돈이 필요해서 공유 지분을 처분한 경우 다른 소유자가 들어와서 불편한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별별 얘기들이 있습니다. 어느 변호사가 모든 재산 명의를 자식들에게 해주고 수익은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법으로 해놓았다고 합니다. 그 변호사는 끝까지 현명하게 해놓으셨습니다. 부부도 살다가 싱글이 됐을 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노후 설계는 가족 모두가 해야 됩니다. 50대 이후에 자산을 분산시켜야 합니다. 기준시가 오르고 증여세 오르고 세금으로 내버리면 아깝다고 전문 세무사와 상담해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스름하게 저층 주거지의 상가 건물보다는 재개발로 아파트 단지가 형성되면 세대수가 늘어나서 오히려 작은 상가로도 월세 수익이 많아 큰 노후 걱정을 덜 하고 짓는 것보다 수익이 더 많이 생깁니다. 유념하시고 내 지역에 추진하는 재개발 동의서 추진위에서 받으러 오면 협조하시면 좋은 결과로 자산 형성에 더 따른 업그레이드 되실 것입니다. 이 일을 돕다 보니까 다른 지역의 추진준비위원들과 소통하며 서로 추진준비 과정을 어려움이 있으면 서로 도와가면서 정보도 얻게 되었습니다. 아현 뉴타운 조합장과 용산, 은평구, 서대문구 등의 각 지역의 추진준비위원들이 찾아와서 정보를 공유해 주신 분들께 고마움을 드립니다. 저희 영상은 재개발 추진 과정이 있을 때마다 여러 편으로 제작해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온 국민이 내 집 마련을 하는 그날까지 마포 세종부동산 월간TV에서는 부동산 정보를 드리기 위해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좋은 영상을 제공하겠습니다.